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의 담보 가치가 없음에 따라 XRP를 포함 가상자산의 가치가 0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가상자산 전문가들의 경우는 과한 표현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가치를 지속해서 만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매스 어둠션, 즉 대중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라는 근거에서인데 28일 업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투자에 앞서 가상자산이 가진 담보 가치를 따져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며 가상자산의 담보 가치는 공기뿐이며 따라서 가상자산의 가치도 제로에 수렴할 수 있다라고 내다본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어제 월드컵 경기 보셨나요? 이제 2대 0으로 지던 상황에 2대 2까지 따라잡았지만 참 아쉽게도 3대 2로 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추가 시간 1분이 남았음에도 코너킥 상황에서 시합 종료 휘슬을 본 주심의 판단이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쉽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포르투갈이 남았는데 태극 전사들이 이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 크립토 마켓 또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88% 상승한 16,3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1.29% 상승한 1,18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7위의 XRP는 1.4% 상승한 0.38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7.81% 상승한 0.1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7.9%, 17.6%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2%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64%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64%로 전반적으로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이제 작년이죠. 2021년 분명 주식과 코인 계좌를 인증하며 물어보지 않아도 수익 내역을 보여주었던 투자자들이 현재 확 줄은 것이 느껴집니다. 아예 C가 말라버렸죠. 그리고 어디에나 투자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었는데 이 상담 요청이 늘은 것이 돈을 더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와야 하는 것인지 존버하는 마음으로 없는 돈이다 치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원래 자산이라는 게 오를 때는 관심이 뜨겁다가도 내리면 관심도 같이 식어버리죠.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더 빨리 빠지나를 경쟁하는 상황인데요. 수요도 확 줄었고 공급은 늘고 있습니다. 분명 똑같은 아파트인데 그때는 원했으며 지금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이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타버스 열기가 2021년 10월에 갑자기 불어닥쳤죠. 이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었고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이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페이스북 주가는 2016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통상의 코인,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대명사처럼 부릅니다. 하지만 이 코인과 비트코인은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상당히 다르죠. 이 코인은 사실상 모든 알트코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비트코인은 오직 비트코인 하나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비트코인은 여타의 코인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단 15,000여 개의 노드에 의해서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망해가는 것 같지만 코인 마켓에 기관 자금이 다시 유입된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역시나 비트코인입니다. 따라서 알트 투자와 비트코인 투자는 그 질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그간 가격 하락이 깊은 골을 만들면 이후에는 반드시 추가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사실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가짜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은 코인의 미래를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상승하면 먼저 탈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가짜를 우리는 주의해야 하며 FTX의 CEO 샘 뱅크먼 프리드 또한 그런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속상한 분들은 메이저 알트코인이 아닌 트렌드에 민감한 잡 알트에 돈을 넣은 투자자 분들일 것입니다. 물론 알트 중에서도 다음 상승장에 폭등할 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또한 상패가 될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루나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누가 FTX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그러한 점에서 보면 이 개인 투자자들은 무조건 비트코인에 돈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이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 알트코인이 더 수익률이 좋아 보입니다. 이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 반감기를 생각해 볼 때 이보다 더 안정적인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주는 크립토 상품은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본인의 자산의 적어도 40%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구성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포트폴리오의 70%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락을 하더라도 상패의 위험을 느끼지는 않으며 어차피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비트와 이더의 구성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의 담보 가치가 없음에 따라 XRP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제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가상자산 전문가들의 경우는 이는 너무 과한 표현이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가치를 지속해서 만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매스 어둉션, 즉 대중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라는 근거에서인데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투자에 앞서서 가상자산이 가진 담보 가치를 따져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며 가상자산의 담보 가치는 공기뿐이며 따라서 가상자산의 가치도 제로에 수렴할 수 있다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발생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이 FTX의 파산 사태는 이러한 비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FTX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인 이 FTT를 기반으로 과도한 대출과 투자를 진행하다 결국 파산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실제로 100억 달러까지 이제 가치가 올랐던 FTT의 가치는 유동성 논란이 일자마자 하루 아침에 무려 80%가량 추락하게 됩니다. 현 시점으로 FTT의 가치는 4억 달러에 불과한데 이제 그럼에도 4억 달러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놀랍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권가와 블록체인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우는 최근 1년의 사태와 시장 전망을 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동민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공기라고 비교한 건 너무 과한 표현이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새로운 분산 원장이 가치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특히나 이더리움은 플랫폼으로서 가치를 증명하는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 가치까지 모두 무너진다고 보는 것은 과하다라고 반박을 하게 되죠. 이 공기라는 표현보다는 버블이 꺼져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추가적인 언급을 하게 되는데, 현재 FTT 토큰과 같은 거래소 토큰이라든지 알고리즘이 검증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탈중앙화 금융 등이 이런 과정을 통해 걸러지는 중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가상자산의 가치는 이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달렸다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국내 주요 가상자산 벤처 캐피탈의 관계자의 경우는 이 FTX 사태는 FTT를 담보로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며,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그런 행태로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은 아니며, 이 바이낸스처럼 수수료 수익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곳들은 해당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신뢰도가 상당히 훼손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죠. 이제 기관들이 들어갈 뿐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을 코인의 대명사처럼 부르지만 정작 사는 개인은 많이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수익률이 생각보다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가 10에서 한 20% 벌자고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죠. 코인을 하면 기대 수익률이 대부분 10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금의 가격으로부터 1억을 간다고 하더라도 비교해보면 4배에서 5배 정도밖에 안 되니 리스크 대비 수익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그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완벽하게 탈중앙화로 되어 있죠. 이 말은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비트코인이 올라도 이득을 못 본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경우는 대부분 이미 죽었다라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그의 지갑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15,000여 개의 노드에서 나름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이 일종의 인터넷처럼 공공재와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그 위에 블록체인 생태계가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날은 코인 종말의 날이라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2017년 불장과 작년 2021년 불장은 완전하게 다른 양상을 띄웠습니다. 2017년에는 모든 코인들이 올랐죠. 진짜 뭐라도 다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이죠. 2021년의 불장에서 알트코인들도 오르기는 했지만 상당 부분 선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나 이오스와 같은 2017년에 핫했던 코인들이 외면을 받게 되었죠. 대신에 이제 도지코인이나 시바 이누와 같은 밈코인,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밈코인들이 왜 상승을 하는 것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 또한 이와 같이 밈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고는 있지만, 네, 무튼 이와 같은 밈코인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큰 지지를 받는 대표적인 계륵의 코인이죠. 이 리플 XRP 또한 2018년의 전고점을 뚫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분위기는 당연합니다. 알트코인은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알트코인의 선호도가 하락하는 것이죠.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2025년 불장이 온다는 시나리오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의 사이클이 증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021년 올랐던 알트가 그 이상으로 2025년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그때의 트렌드에 맞는 알트코인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것을 간과하고 알트를 들고 있다가 돈이 나도 모르게 삭제되며 다음 불장에서 희망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과연 어떠한 전략이 가능할까요? 지금 알트를 들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50%라면 일단 지금 가격 대비 2배 이상 올라야 겨우 원금에 도달하게 됩니다. 불장이 찾아와서 운이 좋다면 마이너스 90%도 회복은 가능하지만 이는 너무 수동적이죠. 일단 상폐되지 않는 알트코인이라는 전제 하에 다음 2025년 불장에서 2021년 달성한 신고점의 50% 수준밖에 상승하지 못한다는 예상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예측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때의 트렌드에 맞는 코인으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캐시나 이오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일 것인데 이제 이 두 코인의 경우는 2017년 엄청난 상승을 도모했지만 아쉽게도 2021년에는 거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한 여유 자금을 통해서 이제 꾸준히 매수를 하며 평단가를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 매도가를 2021년 신고점에 50% 수준으로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탈출 방법이며 물론 더 오를 수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운의 영역이죠. 알트에 투자하는 돈의 일부는 무조건 비트코인으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투자금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오르고 이후의 기간을 두고 알트가 오르기 시작할 때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알트에 들어가는데 이때부터는 일단 상폐되지만 않으면 무엇을 사도 오릅니다. 그 정도의 차이일 뿐 불장에서는 모두가 다 오르죠. 물론 많이 이제 선호하는 코인을 사면 많이 오르겠지만 초기에 이것을 알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며 장난도 심해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하던 자금을 불장의 초입에 매도, 알트 매집 그리고 단기간의 매도를 통해 장의 고점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투자 방법이죠. 참 우리는 쉽지 않은 시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현재 크립토 마켓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보며 한심하다라고 비웃음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과연 2년 뒤, 3년 뒤 정말 웃고 있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인지 저는 100% 확신에 차 있습니다. 남들 모두가 좋다고 할 때는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좋지 않다고 하는 시기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이 가까운 미래 우리 자산의 수준을 지금과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며 전설적인 수익률로 박수 칠 때 시장을 떠났던 대표 인물이죠. 이 피터 린치가 한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 말이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전설적이라고 불리우는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장기 투자, 가치 투자, 홀딩, 투자 철학이라는 진부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러한 진부한 것들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크립토 마켓은 현존하는 자산 중 가장 높은 내재 가치를 지녔으며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